안녕하세요. 한품질경영연구소의 신용준입니다. 오늘은 아마 지방에 있게 돼가지고 지방에 있는 숙소에서 아마 본 자료를 아마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이제 고품 해결을 위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 어떤 수법 부분을 설명드렸다라면은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사례를 아마 언급해 드리게 됩니다. 사례 내용은 직교별 실험을 이용해 가지고 고품을 해결한 아마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고품 해결을 위한 그런 이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일단 고품 해결은 이런 3단계로 진행했으면 합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 드렸었고, 1단계에서는 고품의 현상을 나타낼 때 가능하면 성능이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2단계로 와가지고 우리가 요인을 가지고 이렇게 요리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요리를 하기 그 전에 먼저 이 요인들을 어떻게 이제 구분할 것인가. 그래서 깔때기 개념으로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해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하게 되면은 핵심적인 요인이 아마 2개, 3개로 아마 많이 압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 있고, 오늘은 이 직교별 실험, 이 수법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내용을 언급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트리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제 프로블럼 어널라이시스 솔루션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트리를 하게 되는데, 이 트리를 우리는 FTA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걸 왜 이용하냐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런 초생달, 반달 이 그림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초생달은 O와 성질, 그다음에 반달은 AND 성질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요인들이 어떻게 문제에 영향을 주니라고 했을 때 그게 O와 성질로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고, 또는 AND 성질로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걔를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FT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기업체 사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리가 작성이 되어 있고, 이제 기업체에서는 이 자동차 부품 쪽인데 이 작동 불량 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아마 TFT가 구성이 돼 가지고 아마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아마 이제 함께 활동을 진행하자 해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게 보게 되면은 문제 현상, 핵심 요인, 그 다음에 핵심 요인을 찾기 위한 어떤 이제 요리 방법, 이런 내용으로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행 결과는 그냥 몇 일 만에 이제 바로 불량 제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심적인 요소 3가지, 즉 문제를 풀어갈 때 바로 3가지 요소가 활용이 됐기 때문에 그 3가지 요소를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우리가 양 불량으로 문제의 현상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작동이 돼, 안 돼. 그래서 양품을 우리는 영의로 표현하고 불량을 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양품 중에도 애매한 양품이 있고 확실한 양품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다 똑같이 그냥 양품이요 라고 보게 되고, 불량품 중에도 확실한 불량품이 있고 애매한 불량이 있어요. 이건 다 불량이에요. 그래서 제로 원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바로 문제 현상 또는 내가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치를 엉뚱한 정보를 갖고 보다 보니까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그 제로원 데이터는 가능한 PRP다라고 많이 언급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기업 특성상 제로원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얘를 어떤 성능,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값, 작동한다가 아니라 어떤 값으로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해줍니다. 저는 그걸 첫 단추로
간혹 언급을 해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 이 회사에서는 우리가 불량품은 이렇게 이 커브가, 이 위아래 있는 커브가 벌어지고 양품은 이 커브가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브가 만나는 정도 양을 가지고 어떤 그 평가는 어떤 성능 개념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 요인들입니다. 기존에 3개월 동안은 이 TFT 요원에 의해서 이제 요인을 갖고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데 바로 깔때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게 되면은 처음에 요인이 30개에서 한 60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현장 작업자들도 이제 참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이 점수를 낸다. 이거 중할까 안 할까. 그러다 보게 되면 이쪽에 좀 압축이 되는 게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돼요. 근데 얘를 가지고 아마 요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을 때 어떤 이제 포스트잇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이제 모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정리된 요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 이제 요리를 할 때 직교별 실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주요 요인 후보들을 나타내 보니까 한 6개 정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떤 이제 변화 조건을 가지고 이제 직교별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TFT 멤버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낚싯대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3개월 동안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그물을 활용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교별 실험이 바로 이제 그물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할 때 제로 원, 양, 분량, 작동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어떤 값을 이렇게 쭉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진행할 때 여기에는 SMB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그냥 평균이란 개념으로 접근해도 아마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SMB라는 용어, 이건 이제 다쿠치 기법에서 표현된 내용이어가지고 SMB를 써서 데이터를 평균 SMB 다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일 현업에서 SMB가 부담이 되시면은 평균만 가지고 분석해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평균은 이 본 과제에서는 작아야 좋고, SMB는 커야 좋고,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가장 좋은 조건을 아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은 이렇게 조건 투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기업체 TFT 구성원들은 제조 현장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아까 그래프를 보고 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또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다 이제 실제로 양산성 그냥 제품 만들어서 그냥 생산해 본 겁니다. 해보니까 이제 분량이 28% 나오던 게 바로 분량이 제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끄집어내는 데까지 한 뭐 이틀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효율이네요. 이분들은 세 분이서 석 달 동안 자기들 개발했습니다만은 이제 저랑 함께 하면서 현장 사원도 활용하고 또 잣대 그래서 양분량 잣대를 제가 버려버리고 어떤 값을 그대로 나타내는 잣대를 가지고 표현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현장 사원 또는 관련자분들의 의견을 어떤 낚싯대가 아닌 그물 즉 직교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분량이 안 나오니까 생산성도 바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품질이 좋아지게 되면은 예, 생산성도 좋아지죠. 품질 향상의 목적은 생산성 향상이다라고 저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아지면 고객을 만족한다라고 그러는데 1차적으로는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또 봤을 때 기대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분량이 확 주는데 실제로 업체가 가지고 이 루트 코스 이제 근본 원인이죠. 얘를 규명하게 되면 분량은 천천히 안 줄어요. 그래서 분량은 어느 순간에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이 루트 코스를 찾는 게 참 중요하구나.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준다. 아니에요. 그래서 루트 코스를 찾게 되면 그냥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례가 다 끝나가게 되는데 마무리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정리를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자. 그래서 그 과정에 1번, 그 다음에 이제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양, 분량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잠깐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변의 자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물도 이용해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품을 해결하고 그렇게 한 장에 바로 다 정리가 되어버렸죠. 이런 방법을 이제 많은 기업에서 활용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품에 대한 사례는 이제 다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